Mannato sole, più bella ione, o sole mio, stai nei fronti a te, o sole mio, stai nei fronti a te, stai nei fronti a te. 안녕하세요. 엉클 독터 TV의 에스트로노투스 오셀라투스 네오세라도스 프로토테루스입니다. 저의 고향은 아가르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부른 것은 오솔레미오라는 노래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루치아노 파발로티를 한번 흉내내 봤습니다. 어때요? 비슷한가요? 자, 오늘의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화성에 보면 화성에는 두 개의 작은 소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모스하고 포보스라는 달이죠. 그러니까 화성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화성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구의 달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불규칙한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화성의 달 두 개가 바로 소행성계에서 온 그런 천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수만 개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그 소행성들은 행성 주위를 돌지 않고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바로 작은 행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성, 즉 태양의 둘레를 도는 천체를 행성이라고 하니까요. 과학자들은 그 소행성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작은 천체들의 크기는 보통 1km에서 30km 정도의 크기인 것입니다. 아빠, 그러면 그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있는 공룡이 멸종했어요?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에 길이가 10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그러니까 소행성의 그 궤도를 벗어난 소행성이 되겠죠. 지구로 떨어져서 지금의 멕시코만 근처 유카탄 반도에 있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서 그 폭발로 인해서 공룡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소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길이가 900km 정도 되는 그런 천체가 있습니다. 바로 세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천체인데요. 900km 정도 되는 게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 아주 작살나겠죠? 네, 다행히 그 천체는 그 소행성 궤도를 잘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레스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의 과학자인 피아치가 1801년에 1월 1일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그 시칠리아의 수호신 이름이 케레스라고 합니다. 그 케레스의 이름을 따서 영어로 세레스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행성의 존재는 18세기 말 요한 티티우스라는 그런 과학자에 의해서 언급이 됐는데, 그는 행성들의 평균 거리, 즉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 관계의 거리를 측정을 하다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새로운 천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 진정한 행성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의문을 남겼는데, 나중에 그곳에 소행성대가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티티우스의 이론은 베를린의 천문대 대장이었던 요한 보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입니다.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에 의하면 바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행성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행성대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소행성이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주의하고 소행성대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계산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외계인이라고 그랬죠? 저는 아가르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스트로노투스 오셀라투스 네오세라토두스 프로톱테루스라고 했죠. 자, 우리 아가르타는 지구에서 4.3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인 알파 켄타우루스 프록시마라고 지구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4.3광년 떨어져 있는데 빛이 4.3년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겠죠. 우리의 우주선은 그곳에서 약 40년에 걸쳐서 지구에 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구의 탐사선으로 우리의 행성인 아가르타까지 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이저 2호는 지금 태양계 탐사선으로서 1977년 8월 20일에 발사가 돼서 지금도 저 태양계 너머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 벨트를 지나서 태양계의 최끝단인 오르트 구름까지 지금 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이저 2호는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초에 17km를 갑니다. 그러니까 17km/s가 되는 거죠. 만약에 보이저 2호의 속력으로 아가르타까지 가려면, 즉 알파 켄타우루스 프록시마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1광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 거리는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아가르타 알파 켄타우루스 프록시마까지는 4.3광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4.3을 곱하면 약 40조 킬로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속력을 구하는 식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이 식을 변형을 시키면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아가르타까지의 거리가 얼마라 그랬죠? 40조 킬로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하면 되냐 하면 속력을 구하면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자, 그러면 17km/s를 킬로미터 년으로 고치면, 즉 1초를 갖다가 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치려면 17 곱하기 3600초, 즉 1시간 곱하기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하루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다시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이 됩니다. 그러면 17 곱하기 3600초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일 하면 거리가 5억 360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이게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즉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 거리, 즉 40조 킬로미터를 5억 3600만 킬로미터로 나눠주게 되면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은 얼마냐 하면 74,611년. 즉 1초에 17km/s로 가는 보이저 탐사선이 우리 아가르타, 즉 알파 켄타우루스 프록시마까지 가려면 74,611년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별이 4.3광년이지만 가장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천체입니다. 이러한 천체가 우리 은하계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2,000억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그 2천억 개를 다 돌려면 우리의 탐사선으로는 뭐 상상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뭐 사실 빛의 속력으로도 10만 년 이상이 걸리니까요. 자,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얼만큼 있다고요? 1천억 개가 있습니다. 우주는 이렇게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텅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천체들이 신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